인연을 계속 이어가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번이 다섯 번째 영상입니다. 이전에 올린 영상을 보고 여러 친구들과 지인들이 조언을 해 주셨는데요. 좀 너무 경직되어 있다. 그리고 분량이 좀 길다. 그리고 사진이라든가 다른 자료를 좀 편집해서 올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음, 표정을 좀 부드럽게 하도록 하고요. 목소리도 조금 더 이제 좀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영상을 편집하는 게 대해서는 이런저런 자료도 찾아보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드리는 내용은 저의 어떤 지리산 둘레길을 걸으면서 느낀 그런 심리적인 표현과 또 깨달음을 전달하는 어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올려놓고 그것을 설명하는 형식으로만 진행된다 그러면 풍경을 소개하는 것 서로 또 흐를 염려도 있고 해서 제가 그 사진들 아주 많이 찍었는데 그 사진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좀 에, 보여드려서 좀 더 현실감 있게 또 제 말과 또 풍경들을 매칭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리산 둘레길 3일 차입니다. 어제 인월에서 첫 차를 타고 사무실로 복귀하여 상담을 하고 어제 막차를 타고 오늘 새벽 3시에 인월로 내려왔습니다. 어제 아침에 떠났던 인월정에 다시 돌아와 텐트를 치고 잠시 눈을 붙인 다음 일어나니까 아주 새벽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오니까 아주 구름이 얕게 깔려서 아주 어두웠는데요. 어느 순간 갑자기 마치 비로 무엇을 썰어낸 것처럼 구름이 그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별빛들이 찬란하게 빛났는데요. 아주 또 어느 일순간에 짙은 구름이 몰려와서는 하늘을 깜깜하게 덮어버렸습니다. 이 지역이 이성계가 황산대첩을 이룬 곳이고 지명 이름이 인월인데 달을 끌어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성계가 이 지역에서 왜구와 대치를 하고 있을 때 왜구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했는데 척후를 보냈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지금 경험했던 것처럼 구름이 싹 거치면서 전방을 관찰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왜구의 위치를 파악하게 되어 큰 승리를 거두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황산 대첩의 땅이고 지명 이름이 인월이랍니다. 자, 6시쯤 되니까 날이 밝았습니다. 그래서 정자 난간에 젖은 물건들을 좀 말리고 아침도 해먹고 그래서 이제 정자를 떠나기 전에 정자 1층과 2층에 묵은 쓰레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쓰레기를 제가 치우고 있었습니다. 왜 제가 그런 쓰레기를 치우냐 그러면요. 제가 중학교 때 어떤 짧은 글을 하나 봤는데 그 내용은 당신이 어떤 곳에 가게 되면은 당신이 가지 않았을 때보다도 그 장소가 더 좋게 하라는 그 말이 계속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영을 하거나 어디를 가게 되면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주로 뭐 청소를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그날도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후에 할머니께서 오셔가지고 청소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쉬었다가는 것에 대한 답례로 청소를 한다고 그랬더니 뭐 일꾼들을 사면 청소를 하면 되니까 청소를 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도 또 조금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또 오시더니 역시 또 청소를 만류하는 거예요. 뭐 제가 좀 고집이 세지 않습니까? 뭐 그랬거나 말거나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청소를 다 했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사실 자기들 마을에 있는 그 정자를 오랫동안 청소를 하지 않았는데 외지의 사람이 와가지고 청소를 하니까 그게 조금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청소를 말끔하게 해놓고 이날정을 그러니까 이틀간 이제 그 쉬었으니까 이틀의 그 숙박비로 뭐 청소 정도는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이날정을 이제 출발했습니다. 어제 그 이늘로 오느라고 가운데서 좀 이렇게 도로를 가로질러서 한 2km 정도는 이렇게 지름길로 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차를 얻어 타고 이제 지름길로 왔던 그 2km까지 되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시 그 옥계 저수지라 그런 큰 저수지 앞으로 나 있는 그 임도를 따라 걷는 길을 따라 쭉 오니까 그 춘향골 휴양림, 흥북골 자연 휴양림이라는 그런 펜션 같은 그런 곳이 있었는데 그 앞에 개울이 하나 있었는데 개울이 아주 물이 맑았습니다. 그리고 징검다리 돌이 있었는데 그 맑은 물에 탁족도 좀 하고 물도 마셨거든요. 근데 그 옆에 큰 바위가 있었는데 이제 그 바위에 올라가서 명상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지리산 둘레길을 이제 살채 걸으니까 저도 조금 여유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위에 올라가서 가부좌를 하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제 자신에게 물어봤죠. 마치 참선을 할 때 이먹고 하는 그 화두를 들은 것하고 비슷하죠. 정말 이게 뭐하는 짓이겠습니까? 그래서 제 자신에게 거듭해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거듭 질문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에 제 의식이 갑자기 싹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의식을 제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의식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이게 뭐하는 짓이지 하는 이 어떤 질문이 네가 가진 것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그런 질문으로 스스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계속 내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어디서 왔느냐 하는 그런 질문으로 바뀌어서 반복되더니 제 눈앞에 마치 파노라마 영상처럼 화면이 나타났는데 그 내용은 파란색, 녹색, 융 같은 그 액자 위에 어떤 그 초상화 같은 게 하나 근본으로 그려져 있는 초상화 같은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스리랑카나 뭐 인도 이런 쪽 사람 같아서 얼굴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조금 길었는데 이런 사람들의 사진이 마치 환등기에 사진이 지나가듯이 착착착 이렇게 한 20장 정도가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이 지나가고 나니까 또 문득 그 장면에 대한 해석처럼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내 것이냐 착각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은 여러 사람들을 거쳐서 여러 사람들 덕분에 여러 사람들 배려에 의해서 내 앞에 도착된 것, 내가 잠시 지니게 된 것, 뭐 그런 것이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결국은 내 것과 남의 것이 다르지 않다. 그런 생각. 내 생각이 너무 옳다고 주장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해석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약 한 15분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요. 마치 그 짧은 시간에 딴 세상으로 가서 특별 수업을 받고 왔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내 것이 아닌 것도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산길을 내려오니까 그제 저녁에 산책을 했던 그 영월사 있는 그쪽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쭉 따라가니까 준군 마을이라 그런 곳이 나왔는데 임진왜란 때
상군, 주군, 하군으로 이렇게 부대를 운영했다 그러는데 중군이 그 지역에 머물렀기 때문에 중군마을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었다 그럽니다. 그 중군마을 벽에는 이런저런 벽화들이 있었는데 그런 벽화를 구경하고 또 수성들을 향해서 계속 길을 가는데요. 도중에 플라스틱 통을 메고 지게에 치고 내려오다가 잠시 쉬고 있는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그 얼굴을 보니까 한 75살쯤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이를 여쭙죠. 그랬더니 71살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나이를 껑충 올려가지고 올해 저는 70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보다도 좀 제가 더 돼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섭섭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사이 얼굴도 많이 타고 또 수염도 덥수를 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자기 얼굴은 매일매일 보니까 늙어가거나 얼굴에 주름 진 것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집에서 강아지를 키워보면 강아지가 야금야금 크니까, 그렇지? 키우는 사람은 강아지가 큰 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만에 그 강아지를 봤던 사람은 굉장히 많이 컸다 그러는데, 그런 것하고 같은 원리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돈은 더럽혀지거나 구겨지거나 좀 찢어지더라도 돈은 돈이고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그 할아버지가 제 나이를 한번 10살 가까이 더 올려본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 늙은 노인이 되는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런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질산 둘레길을 힘차게 걷는 걸로 봐서 내 속은 아직도 좀 쓸만한 거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인이 쥐고 있는 게 그 플라스틱 통에 뭐냐고 물어보니까요. 감식초라 그러더라고요. 지난 가을에 산에서 감을 따서 물을 좀 이렇게 담아서 숙성을 시킨 거죠. 제가 호기심이 많잖아요. 할아버지에게 혹시 그 감식초 맛을 좀 볼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한 컵을 따라주는데 정말 시금럽더라고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정성을 생각해서 입에서 뱉을 수는 없고 한 컵을 꿀꺽 마셨는데 조금은 고역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헤어져도 조금 더 계곡으로 내려오니까 거기가 1박 2일의 촬영지이기도 했다는 그 수성대였습니다. 물이 아주 맑았는데요. 조그만 가니매점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은 없고 무인 판매대에 막걸리가 있더라고요. 막걸리 한 잔이 2,000원이었는데 저한테 그때 그 잔돈이 1,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잔을 먹고 1,000원을 넣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5,000원이나 10,000원짜리를 넣기도 그렇고 그래서 보니까 그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려서 사실은 내가 가진 돈이 1,000원밖에 없으니까 반 잔만 마시고 1,000원만 넣고 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말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돈을 보다가 이런 질산 둘레길을 걷는 사람들이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또 흉을 보지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에게 또 그렇게 폐를 끼칠까 봐서 양해의 전화를 드렸더니 할아버지께서는 걱정하지 말고 한 잔을 먹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잔을 먹고 풋고추를 먹어서 안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붉으스름하고 힘이 좀 돋더라고요. 그래서 수성대 앞이 배너미지라 그러는데 거기를 아주 힘있게 돌아서 왔습니다. 조금 더 가니까 이 소나무가 당산나무인 경우는 드문데 장항마을 위에 보니까 아주 큰 소나무가 당산나무더라고요. 거기에 앉으니까 7시쯤 됐는데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거기까지 오니까 실상사가 멀지 않았거든요. 실상사에는 제게 상담을 왔던 그 대학생이 거기에서 대안학교에 있는데 내가 언젠가 지리산을 가게 되면은 그 실상사에 가서 너를 만나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학생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장항마을에 있는데 한 1시간 좀 더 되면은 갈 테니까 내가 한 9시쯤 돼서 너에게 가겠다. 그리고 내가 아직도 저녁을 못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나무 당산을 내려와 가지고 도로를 따라서 실상사를 아주 부지런히 가는데 제 발걸음을 붙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충기마을 그 앞에 그 전봇대에 작은 뭐 손수건보다도 조금 더 큰 그런 손수건 같은 프랜카드에 세월호 학생들을 추모하는 그런 그 노란 프랜카드가 아주 여러 개 붙어 있었습니다.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있는 글들을 한번 읽어보면 이런 거였어요. 오직 진실만이 슬픔을 위로할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지 않습니다. 아이들 가슴에 노란 리본 대신 노란 개나리 꽃이 피게 해주세요.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세상을 바꿉니다. 인간의 고통 앞에 중립은 없습니다. 이런 글들이 와 있었는데 아마 이런 글들이 하필이면 실상사 가까이에 붙어 있는 이유는 실상사 주지 스님이 약간 이렇게 좌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셨고 이 세월호 희생자의 가족들이 또 스님을 뵙고 좀 도움을 부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상사 주지 스님이 이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돼서 아마 여기에 이런 작은 프랜카드가 붙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프랜카드도 있고 그때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됐어요. 그래서 뛰듯이 그 실상사 앞에 가면 해탈교라는 큰 개울을 건너는 다리가 있거든요. 거기 도착되니까 9시 한 20분쯤 됐어요. 그리고 약속 시간 한 20분쯤 지났죠. 그랬더니 저 멀리에서 그 K가 랜턴을 떼고 긍중긍중 뛰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랜턴의 불이 아리비로 막 춤을 추듯이 그러죠. 그래서 해탈교에서 이제 그 K를 만났는데 K는 아주 익숙하게 앞서더니 제 배낭을 받아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간 지도 뭐 서울 소년이 거기 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마치 그 시골에서 오랫동안 살았 시골 소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대학생이 저를 공양간으로 어떤 안내를 하더니 밥을 차려주더라고요. 정말 밥이 맛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언제 그렇게 밥을 짓고 누구 밥을 차려본 경험이 있었겠습니까? 어쨌든 실상사 대안학교에서 그런 경험을 하고 좀 더 자연 친화적인 학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공양강 옆에 그 다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하고 다실에서 그 녹차를 마시면서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어떤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그 학생 방에서 실성사 대안학교 방을 1인당 하나씩을 주었더라고요. 그 학생의 방에서 같이 잤습니다. 오늘은 사흘째 날이었는데 이늘에서부터 실상사까지 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어쩌 여러분 오늘 한 20분 정도로 끝났으니까 빨리 잘 끝났죠. 목소리도 조금 부드럽죠. 앞으로 점점점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그때 사진을 찍은 것은 어떻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